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철스님 열반 30주년을 기념해서 백년불교문화재단과 불교방송이 공동기획한 정독선문정로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 동의대학교 강경구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13장 해오점수의 법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철스님이 1940년 금당선언에서 견성을 한 뒤에 이제 이후 유교 시기에 남방 순례를 거치고 그리고 이제 1947년이 되면 그 유명한 봉암사 결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명한 10년 동구불출, 8년 장좌불화의 아주 철저한 수행의 과정을 거친 뒤에 드디어 이제 1966년부터 설법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최초의 설법이 운달산 김용사의 소위 운달산 법회라고 불리는 곳에서 대학생 불자의 구도부를 대상으로 이제 설법을 한 것이 최초 설법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해인사 방장으로 취임하시는 1967년에 101법문이 두 번째 법문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종정으로 취임하시는 1981년 그 해에 선문정로를 발간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고 하니, 운달산 법회나 101법회나 법문이나 그리고 선문정로나 할 것 없이 이 도노 점수에 대한 비판이 다 공통적으로 중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달산 법회에서 최초 법문에 역시 보조 진울 스님을 비판을 중심으로 하는 도노점수 비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01법문에서도 역시 동일한 법문이 있었고, 선문정로에서 해오점수라는 이름으로 보조 스님의 도노점수 주장을 전면적으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101법문과 선문정로를 비교해 보면 운달산 법회 역시 거기에서 설한 도노점수 비판은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금방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철스님이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도노점수 비판을 하고, 특히나 1981년 종정으로 취임하면서 낸 선문정로에 이제 해오점수라는 이름으로 철저한 도노점수 비판이 행해졌단 말이죠. 그 뒤로 이제 90년대에 들어서 도노점수 비판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라고 할까? 토론 학문적 탐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한국 불교사의 드문 돈점 논쟁 연구라는 하나의 중요한 테마가 형성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해오점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적, 알고 이해하는 차원의 깨달음이 먼저 있은 다음에 점차적 닦음이 있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정통 달마선의 핵심 내용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도노점수 혹은 해오점수를 주장하는 규봉스님, 보조스님의 기본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그 원조는 아무래도 하택 신회 스님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하택 신회 스님의 선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하나가 고요하고 비어있고 고요하면서도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공적영지라는 알의 주체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밀 스님이 받아서 역시나 뚜렷하게 알아차리는 이 알의 본체를 설정하고, 이 알의 본체를 안내자 삼아서 공부를 지어나가야 된다. 그러므로 알고 이해하는 차원의 깨달음이 길잡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해오점수론 혹은 도노점수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에 따라서 이제 해오점수론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약간의 비판적 의미가 들어가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해오점수는 성철스님이 붙인 명칭은 아니고 보조 종밀 스님이 스스로 주장하는 도노점수론의 정체를 지혜적 차원, 알고 이해하는 차원의 깨달음이 먼저 있고,
그것을 안내자 삼아서 깊은 깨달음의 여정에 들어간다 하는 이제 약도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종밀 스님의 용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종밀 스님이 이걸 위해서 하나의 비유담을 제시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지도 건강하고 능력도 뚜렷하고 그리고 의지도 밝은 그런 이제 건강한 사람이 있다가 어느 날 문득 병에 걸립니다. 문득 걸렸다는 것은 우리가 중생이게 만드는 이 소위 무명의 번뇌가 문득 생겨나기 때문에 이름 붙인 문득 병이 들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병이 점점 깊어지면서 말하자면 자아에 대한 집착과 대상에 대한 집착이 깊어지면서 드디어 혼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나가던 의사가, 좋은 의사가 이 환자의 병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약을 복용시켜요. 그리고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됐다는 거예요. 눈도 뜨고 사람도 알아보고. 근데 이제 우리가 막 깨어난 사람에게 나 알겠니? 너는 뭐니? 지금 여기는 어디지? 라고 물으면 막바로 대답을 못하고 둥절하는 것처럼 환자 역시 말을 시켜보면 제대로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점 약을 복용하고 더 건강하게 정신을 차리다 보면 말도 할 수 있게 되고 걸을 수 있게도 되고 활동도 하게 되고 드디어 자기가 갖춘 능력을 발휘하는 완전한 건강회복의 차원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규봉 스님이 해오 점수의 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에 걸렸다가 혼수 상태에 이르렀다가 우리 중생의 삶은 그런 면에서 이제 혼수 상태라는 거죠. 다양한 집착으로 인해서 업을 짓고 업의 과보에 헐떡거리는 삶의 상황이 혼수 상태와 같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불교의 규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선지식의 안내를 받아서 이게 좋은 의사가 온 거죠. 약을 먹고 정신을 차립니다. 근데 아직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바로 이렇게 정신을 번뜩 차린 이 지점을 가리켜서 규봉 스님은, 종밀 스님은 이것을 해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해오로부터 비로소 진정한 수행이 시작된다. 부처로서의 생애가 시작된다. 라는 이제 소위 대략적인 구상을 내려놓은 것이 그 이후의 건강을 회복하기까지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해로서의 깨달음, 해오라고 불리는 것, 그것은 문득 일어남으로 도노라고 불러도 무방하다는 거죠. 근데 이 해오라고 불리는 이것이 맨 처음의 지점에 일어나니까 당연히 그 뒤에 다양한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다양한 소위 병의 후유증이 남아있어요. 이걸 불교에서는 습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종밀 스님이나 아니면 보조 스님 공히 이 남아있는 병의 습기, 기운, 잔재 이걸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좋은 환경을 만나면 기뻐하고 거슬리는 환경을 만나면 분해하고 불편해하는 이 감정까지 병의 잔재로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수행의 초입에 들어서 눈을 떴는데 아직 번뇌는 여전한 그런 상황을 소위 해오라고 불렀습니다. 불교의 소위 지위론에 의하면 십신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십신에서 십주로, 십주에서 십행으로, 십행에서 십회향으로 나머지 십지로 50단계의 지위를 거치고 등각, 묘각의 자리로 건너가는데 그때 지위론에 의하면 십신초라는 겁니다. 불교 보살의 지위가 막 시작되는 최초의 자리, 말하자면 우리가 수행을 시작하는 최초의 자리에 먼저 나라는 이 존재가, 중생이라는 존재가 본래 건강하고 본래 능력을 갖추어서 부처님하고 다름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믿는 차원, 이 차원을 해오다, 이해로서의 깨달음이다. 그리고 거기서
공부가 시작된다는 이런 이제 강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지위론은 사실은 교학에서는 보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최초일지 중간 지점일지 분명하게 눈뜨는 지점을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규봉 종밀 스님이나 보조 스님은 이 눈뜨는 지점을 최초의 지점에 갖다 놔요. 이건 이제 성철 스님하고 정반대인 거죠. 성철 스님은 눈뜨는 일, 소위 자성을 보는 일, 깨닫는 일, 모든 걸 수행의 마지막에 갖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지점에 신경을 쓰고 가장 방점을 찍는 보조 스님의 선법과 성철 스님의 최후 마지막 구경각의 방점을 찍는 도노돈수의 주장은 상당히 많은 부분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그 부딪힘을 이야기한 것이 성철 스님의 해오점수 비판, 도노점수 비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해오점수로는 유명한 하나의 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능엄경에 나오는 이치로는 단박에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타고 모든 번뇌가 사라지지만 실제적으로는 남아있는 번뇌가 일시에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소멸하게 된다라는 유명한 명제가 있어요. 이 명제가 모든 도노 점수론의 하나의 표와도 같은 겁니다. 이치적으로는 먼저 깨달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감정의 흐름은 점차적으로 훈련하거나 점차적으로 이 잔재를 걷어냄으로써 순수한 자성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이게 능엄경의 표어이고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조 스님의 혹은 종밀 스님의 이 도노 점수론 역시 능엄경의 기본 명제를 모토로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조 스님은 불교의 도노, 해오, 심지어 견성까지 모든 수행의 초점에 두었고, 성철 스님은 거꾸로 도노, 견성, 깨달음을 모두 수행의 마지막에 두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분명히 보조 스님이 당면했던 풀어야 될 숙제가 있었을 것 같고, 성철 스님 역시 풀어야 될 당시의 숙제가 있었을 거다. 생각해 보면 보조 스님은 고려시대 때 불교가 아주 흥했던 시기이기는 하지만은, 그리고 다양한 선문과 교학의 갈래들이 많이 활발하게 발전하던 시기이긴 했지만, 적어도 진정한 수행자인 보조 스님의 입장에서 보면 선은 너무 선일변도로 달려서 교학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깊은 소위 성찰이 없이 그저 캄캄하게 다끝만을 주장하는, 그리고 무엇인가 힘을 얻었다면 갑자기 깨달아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이제 무규칙한 어떤 움직임으로 보였고, 교학의 경우는 화엄경같이 사사무예, 이사무예의 도리를 입으로 설하면서 실제로 인간은 변하지 않는, 불교라는 것은 교학이 됐던 선이 됐던 스스로 변해서 완전한 본성의 자리에 돌아가서 부처로 사는 일일 텐데, 교학이나 선이나 그러니까 지말적으로 흘러서 그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 이게 아마 보조 스님의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당신이 어느 자리에 도달해도 수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수행의 여정은 당신이 시작한 것이 아마 십신일 것이다. 수행의 최초 한 걸음일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수행은 무한정 남아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될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조 스님의 이 도노 점수로는 깨달았으니 마음대로 나가서 설법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 지점이 해오일 뿐이므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마지막 한 점의 유심의 찌꺼기까지 덜어내야 된다. 그렇지만 그것을 안내하는 것은 최초의 지혜로서의 깨달음, 알무로서의 깨달음이 그 길을 안내한다. 이거예요. 성철 스님은 반대였던 거죠.
성철스님이 있던 시대, 그러니까 2조 500년 동안 불교가 소멸했다. 적어도 고려시대 때 그렇게 융성했던 불교가 세종조에 들어오면 선교 양종으로 종파가 둘로 통합이 되었고, 이때부터 통합불교죠. 그리고 연산군 시절쯤 가면 아예 불교를 대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선종이든 교종이든 아예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무종파 시대가 조선 중기로부터 후기까지 쭉 이어져요. 근데 설상가상 일본이 강점으로 인해서 한국이 그나마 갖고 있던 조선시대 때 그나마 내부적으로 유지되던 공부의 전통이 일본의 외색불교에 의해서 이제 왜곡되게 된다 이 말이죠. 소위 대처식육이라고 표현되는 결혼을 해도 되고 고기를 먹어도 된다. 그 근본적인 기준부터 바꿨으니 그 밖의 다양한 지말적 어떤 변화들, 왜곡들은 이제 견디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다. 그런 시기를 맞아서 성철 스님이 한국불교, 해방을 맞이해서 이제 한국불교의 재건을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건은 스스로 체험한 임재종을 중심으로 한 임재종의 복원으로 입장이 정리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임재종이 주장하는 무심의 실천을 통한 무심의 완성, 이게 간화선이죠. 무심의 실천을 통한 무심의 완성이라는 이 종지를 뚜렷이 하면서 한국불교의 현 상황을 보니 겉은 임재종인데 속은 규봉 종밀의 종밀선이다 이 말이죠. 겉은 선인데 속은 아무리 살펴봐도 화엄인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조 스님이 주장했던 이해로서의 깨달음을 안내자로 삼자는 이 자체를 문제 삼게 됩니다. 무심으로, 지금 당장 무심으로 밀고 나가야지 알의 안내를 받는 한 알고 이해하는 영역을 넘어갈 수 없다. 이게 성철 스님의 도노점수 비판의 핵심 요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도노점수 논쟁은 그야말로 한국 불교사의 보기 드문 논쟁으로 남기도 하고 문제 제기로 남기도 해요. 그런데 성철 스님의 이 소위 임재종 복원은 보기에 따라서는 소위 임재종 수행 전통의 강력한 힘을 복원하는 일이었고, 비판하는 입장에서 보면 종파주의적 어떤 활동이었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이조 시대 때부터 비롯된 소위 거의 조건 없는 이유 없는 종파의 통합이라고 할까? 화엄은 화엄대로, 천태는 천태대로, 임재는 임재대로, 조동은 조동대로 나름의 실천 방법이 있고 나름의 종지가 있는데 그걸 모두 통합한 결과 뒤죽박죽이 된 부분이 있다. 성철 스님이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 중에 제일 큰 소위 해결해야 될 부분이 바로 도노점수론의 폐해였다고 이제 보았던 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노점수론 비판에 대한 기본적인 맥락, 성철 스님에게 있어서는 불교 복원의 외적 부분은 뭐 가사를 새로 만들고 또 그리고 불교의 의식을 간략화하고 산신당을 철폐하고 이런 소위 외적인 부분이었다면, 내적인 부분은 도노, 돈수, 수행, 수증론의 확고한 확립이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철 스님의 이 도노점수 논쟁의 기본 배경에 대한 약간의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성철 스님이 이 논의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먼저 그 논의가 출발된 규봉 종밀 스님의 논의로부터 시작해서 보조 스님에 대한 논의를 점검하고, 그리고 뒤로 가면서 돈수와 도노점수의 다른 점에 대해서 부각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설법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인용문을 한번 보면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1에 해당하는 문장이고요. 페이지로는, 이 책 페이지로는 625쪽이 되겠습니다. 규봉 종밀 스님의 원각경 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돈과 점, 깨달음과 닦음에 있어서 도노하고 점수함은 해오이다 이랬어요. 도노하고 점수함, 그러니까 먼저 단번에 깨닫고 점차적으로 닦아나가면서 번뇌를 소멸시키는 것은 해오다. 이해로서의 깨달음이다 라고 했어요. 원래 해오라는 말은 교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갖는 용어이고요. 선종으로 넘어오면 알고 이해하는 차원에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쓰이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해오라는 용어 자체가요. 근데 규봉 종밀 스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먼저 깨닫고 나중에 닦는 것은 해오다. 그러니까 해오 점수다 이 말이죠. 이 동일한 얘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선원제전집도서, 우리는 도서라고 부르는 이 서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단번에 깨달아야 비로소 점차적으로 닦을 수 있다는 것이 해오다. 그러므로 화엄경에서 말하기를 처음 발심을 할 때 바로 정각을 성취하고 그 뒤에 10주, 10행, 10회양과 10지를 차례대로 닦아서 깨닫는다고 한다. 이래서 이제 소위 규봉 종밀 스님이 말하는 해오라는 것이 10신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규봉 종밀 스님은 종교 천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조 스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선으로는 하택 신회, 육조 스님이 제자거든요. 하택 신회의 하택종을 이어받아서 제4대 조사가 되고, 화엄으로는 청량국사 진관이 법을 받아서 화엄종 5조가 되는, 그야말로 한 몸에 최고의 선법과 최고의 교학을, 정통을 잇는 그런 이제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해오점수의 핵심은 교학으로 선을 보조하고 선의 깨달음을 교학으로 점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천을 선으로 하되, 혹은 교학을 해도 선을 하는 이 마음으로 한다면 선으로도 깨달을 수 있고 교학으로도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교학의 종사이고 한편으로는 선종의 조사였던 규봉 종밀에게 나올 수 있었던 굉장히 당연스러운 어떤 결론이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규봉 종밀 스님은 수행을, 선을 닦고 선을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돈과 점, 갑자기 차원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돈이라고 보죠. 그리고 점은 점차적으로 소위 차원의 향상이 일어나는 것이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돈과 점을 가지고 조합을 만들어내요. 규봉 종밀의 이 조합은 퍽 흥미롭습니다. 우선 스스로 주장한 도노 점수를 비유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노, 갑자기 깨닫는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사지와 모든 기관을 완전하게 갖춘 것과 같다. 그러니까 더 할 것이 없는 거죠. 이게 도노입니다. 그렇지만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활동하지도 못하고 사회적 역할도 하지 못하는데 점차적으로 성장해 나가다 보면 비로소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말하자면 인간적 성숙의 길을 걷는다. 이게 점수라는 겁니다. 처음에 완전하게 태어났지만 사회적 역할을 하고 활동하려면 점차적인 성숙이 필요하다. 이게 아이의 성장 과정에 비유했어요. 이게 돈오 점수였습니다. 그러면 돈오 돈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돈오 돈수라는 것은 단번에 깨닫고 지금 당장 닦음을 마친다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뭉터기의 실을 자르면 우리가 칼로 한번 딱 자르면 되지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자르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 뭉텅이의 실을 자르듯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의 가닥이 일시에 잘라진다. 이것을 도노돈수라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점수 도노도 있을 거예요. 점차 닦아서 단번에 깨닫는다. 예를 들어서 규봉스님의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도성에 들어가서 판매를 한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부터 도성까지 갈 때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걸어갈 것이고, 도성의 성문을 딱 여는 순간 거기부터 이제 시장의 매매 활동이 시작되는 점이므로 갑자기 도달을 합니다. 이걸 이제 시장에 물건 팔러 가는 사람의 비유로 이 점수 도노의 길을 비유를 했습니다. 돈수 점호도 있어요. 한 번에 닦고 점차적으로 깨달아 간다. 우리가 활 쏘기를 배운다고 하죠. 우리도 양궁이 유명하니까요. 활을 어떻게 쏘느냐는 것은 사실은 한두 번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한두 번 배운 활 쏘기를 가지고 관역에 적중시키려면 100번, 1000번, 10,000번 쏘면서 스스로 오묘한 변화를 조금씩 터득하고 깨달아 나가야 돼요. 이걸 그래서 단번에 닦고 점차적으로 깨닫는다 해서 돈수 점오라고 부릅니다. 점오 점수도 있어요. 점차적으로 깨닫고 점차적으로 닦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전망대가 있어요. 1층 올라가면 1층만큼 전망이 좋고 2층 올라가면 2층만큼 전망이 좋습니다. 수행함에 따라서 그만큼 더 나아져가는 경계를 점수, 점오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5종 돈점이 있었습니다. 공평한 시각으로 말하자면 이 5개의 길은 사람에 따라서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노 돈수식일 거고, 어떤 사람은 도노 점수식일 거고, 어떤 사람은 기타 방식의 것일 거라고요. 근데 어떤 경우라도 그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종은 돈법에 단번에 일어나는 일에 자기의 정체성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종에서 중시하는 것은 도노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도노인데 가장 강력하고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과격할 정도의 급진적 깨달음론은 도노 돈수일 것 같고, 거기에 의식적 어떤 도심의 안내를 받아서, 밝은 마음의 안내를 받아서 깨달음을 이끌고 가는, 점차적으로 이끌어가는 도노 점수는 온건한 깨달음 논일 거라고요.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선종의 핵심으로 작용해 왔던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남종선이 중국의 전체 판도를 지배하면서 도노 돈수가 정통이 되고 도노 점수가 약간의 마이너적 위치에 처하게 됐던 것도 중국 불교사를 보면 사실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성철 스님은 그런 점에서 도노 돈수에 기반한 도노 점수 비판이 있게 됩니다. 규봉의 기본적인 내용은 그런 겁니다. 해오를 찬양한다고요? 이해 차원의 깨달음, 인생관의 전환점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노 차원의 깨달음이 먼저 있고 나서야 점차적으로 우리가 물들어 있는 소위 다양한 번뇌, 다양한 습기를 제거하는 일이 효과적이고 진실할 수 있다. 이게 해오 점수 혹은 도노 점수론의 핵심입니다. 말하자면 규봉 종밀 스님, 그 설을 이어받은 보조 진울 스님은 이 해오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증오이고 실질적 깨달음이란 뜻입니다. 먼저 단박에 깨닫는 의식적 깨달음, 인생관의 전환이 해오다. 해오가 먼저 있고 나서 점차적으로 진실한 공부를 지어낸 것이 달마선의 정통이다. 그래서 이제 이 해오는 공부가 시작되는 최초 지점 10신의 제1보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도노 점수론, 해오 점수론에 대한 규봉 스님의 해설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성철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첫째로는
육조 스님의 전통을 보면 도노라는 말은 알고 이해하는 일을 완전히 내려놓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알고 이해하는 이 차원의 안내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비판이 1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육조 스님의 불사선 불사악이거든요.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이때가 알고 이해하는 일이 내려놔지 있는 차원이라고요. 이때 당신의 본래 모습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육조 스님이 기본적인 내용이고, 성철 스님이 실천하고 선양을 한 간화선의 기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름아리의 안내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만약에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이 종파는 알고 이해하는 종파, 지혜종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종파의 선구자였던 하택 신해 스님을 육조 스님이 너는 나중에 성공해서 지혜종의 종사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육조단경에 보이기도 해요. 알고 이해함에 대한 육조의 관점과 신의 관점이 달랐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성철 스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의 기본적인 얘기는 알고 이해함의 이해를 받자는 규봉 종밀 스님의 주장, 보조 진울 스님의 주장은 선종의 정통과 충돌하는 점이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비판이 되겠습니다. 규봉 종밀 스님은 자신의 소위 도노 점수론이 선과 교를 완성한 최종의 완전한 수증론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있어서의 중국 천하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던 다양한 수행 유파들에 대해서 자신의 이 도노 점수 논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보니 마조 스님을에서 일어났던 홍주종, 그것이 임재종의 원천이죠. 홍주종은 단번에 깨닫는 것은 있는데 점차적으로 깨닫는 길이 없다. 그러므로 반쪽이다. 북종의 신수종은, 그러니까 이제 육조 해능 스님과 중국 천하를 반을 갈라서 다른 선풍을 펼치고 있었던 북종의 신수 스님이 밀고 나갔던 북종은 점차적 닦음은 있지만 단번에 일어나는 깨달음이 결여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도노 점수의 이 주장은 단번의 깨달음도 있고 점차적 닦음도 있어서 완전할 뿐더러 최고이다. 그래서 최상승선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 선법을 규정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실은 이런 일은 불교사에 자주 나타나는데요. 이 도노 점수, 먼저 깨닫고 나중에 차차 닦는다 하는 이론을 가지고 전체 불교사, 특히 선종사를 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후에 이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깨달음이 여러 차례 일어나요. 말하자면 당연히 소위 인생관의 전환 같은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아직 남아있던 찌꺼기가 떨어져 나감에 따라서 또 새롭게 눈 뜨고 또 새롭게 눈 뜨는 이 소위 눈뜸이 수차에 걸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보조 스님만 해도 첫 번째 육조 단경을 읽다가 깨달아요. 두 번째 화엄경을 읽다가 깨달아요. 화엄경에 이통현 장자라고 약간의 마이너에 속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통현 장자의 화엄경 실론을 읽다가 또 전혀 다른 인생관의 전환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무주함에서 대종고 스님의 어록을 읽다가 또 깨달아요. 3번을 깨달았다고요. 만공 스님의 경우도 소위 3번의 깨달음을, 그러니까 정해사에서의 마지막 깨달음을 성취하기 전에 이미 2번의 깨달음을 새벽 종소리를 듣다가 깨닫습니다. 심지어 도노 돈수론의 종장이라고 할까요? 대표 진영이라고 볼 수 있는 대종고 스님도 큰 깨달음만 18번,
작은 깨달음은 부지기수였다는 기록이 전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큰 깨달음만 18번, 작은 깨달음은 부지기수였다 하는 대종고 스님의 깨달음 얘기가 대스님의 그 방대한 어록에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대스님 평가에 나와요. 그러니까 명나라 때 미람 스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조계종의 계승자거든요. 미람 스님은 증거를 분명하게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유학자들이 끼워 넣었거나, 왜냐하면 이제 대스님의 생애를 유학자들이 많이 정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유학자들이 끼워 넣었거나 후학들이 끼워 넣은 것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대스님은 실제로 스스로 신빙성 있게 기록한 스스로의 깨달음 여정을 보면 매번 새로운 단계에 들어갈 때마다 그 스승이었던 원호 스님한테 아니다, 아니다, 부정을 당하고 새로 공부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도노돈수는 분명히 경계 차원의 전이는 일어나요. 그리고 새로운 경계는 계속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스승에게 찾아가서 아니다, 아니다 하는 부정을 받고 새로 공부를 지어나간다고요. 이게 도노돈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대종고 스님이 딱 그랬다고요. 그런데 다른 기록에 말하자면 도노점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대스님, 도노돈수의 본진인 대스님조차 큰 깨달음 18번, 작은 깨달음 부지기수라는 소위 프레임을 씌우면 도노돈점수가 큰 힘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제 이런 의도가 분명하게 읽히는 기록이 발견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모든 불교는 교판이라고 해서 자기가 믿고 실천하는 이것이 모든 불교의 마지막이고 최종 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의 교리를 여기에 일관되게 깨어내는 것, 이걸 넓은 의미에서 교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일은 일어나요, 늘. 그런 의미에서 이 도노점수론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당한 일일 수 있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도노돈수론에서는 이제 그런 점이 없다, 미람 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해오라고 했고, 그리고 해오를 한 뒤에, 십신에서 해오를 한 뒤에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의 다양한 절차를 거쳐서 깨달음을 완성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선원제전집 도서라는 규봉 종밀 스님의 역작의 그야말로 대표 저서 중에 하나입니다. 선종서적 100권을 요약해서 그것을 핵심으로 깨어낸 것이 이 도서이거든요. 우리나라 사집과의 교재이기도 하니까 우리나라 불교에 대한 영향도 심대한 그런 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화엄경에 말하기를 처음 발심하고 나서 바로 정각을 성취한다 했어요. 이게 그 유명한 초발심시 변성정각의 기본 내용이게 됐습니다. 초발심할 때 바른 깨달음을 성취한다. 그런 다음에 다양한 지위를 거쳐서 궁극의 깨달음을 완수한다. 이걸 원돈사상이라고 불러요. 처음에 이미 깨달았으면서 마지막 구경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으므로 그것을 완전하다는 의미에서 원이라고 부르고, 단번에 일어나므로 돈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돈사상,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 해오점수의 기본 정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의 빛을 따라서 안내를 받아서 깨달음을 완성해 나간다. 그 얘기는 비유하자면 하늘에 초승달이 떴어요. 그 초승달이 그 빛을 점점점 더해가서 보름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승달과 보름달 사이에는 질적인 다름이 없어요. 이게 초발심에 편성정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초발심의 빛은 아직 희미하고 보름달의 빛은 완전하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점차적인 닦음이 여기에 있다. 이게 이제
원돈 사상의 주된 비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규봉 종밀 스님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철 스님의 도노는 이렇습니다. 첫째로는 무심이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심으로 끌고 나가는 도노 점수론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십지 등강마저 뛰어넘은 구경각이라 해야 된다. 이게 성철 스님의 도노론, 믿고 실천하는 도노론이었다면 공부의 최초 지점인 십신초에 일어난다. 그때 진짜 공부가 시작된다. 이게 보조 스님의 혹은 규봉 종밀 스님의 도노 점수론이라서 둘은 완전하게 충돌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왜 똑같이 공부를 강조하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성철 스님은 왜 그렇게 이 도노 점수론을 비판하고 부정했어야 되느냐? 이런 이유입니다. 첫째로는 무심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유심의 안내를 받는다. 그것은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이끄는 것과 같다. 틀림없이 스스로도 잘못되고 다른 사람도 잘못되는 길이다. 이것이 선과 반대의 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도노 점수론의 해오를 가지고는 결코 아무리 안내를 받고 나아가도 해오의 범주에서 뱅뱅 돌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격하게 성철 스님은 표현합니다만 도노 점수론의 폐해는 그로 인해서 깨달은 사람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라는 성철 스님의 기본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도노 점수론에 대한 기본적인 출발점과 그것의 도노 점수론을 주장을 한 규봉 종밀 스님의 최초 주장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